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정답은 딱 하나, 인내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짧은 글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담아서 적어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을 대하는 중요한 방법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XRP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긴급 속보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리플이 SEC에 낼 벌금에 대해서 XRP도 낼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늘 뒤흔드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 정부가 XRP를 전략자산으로 직접 보유하게 되는 거고,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제도권 편입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시장을 보면 의심이 정말로 많아졌죠. 특히 어제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XRP 리플이 투자자들을 배신했다라는 말까지도 돌 정도로 시장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 패턴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XRP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릴수록 오히려 인간 지표로서 반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리플이 투자자들을 배신했다라는 뉴스만 보시고도 이미 강력한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SEC와의 소송도 끝이 났고 XRP ETF 얘기까지도 오고 가고 있는데 정작이 가격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리플이 벌금을 XRP로 내겠다는 거는 과연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요, 단순하게 흘려듣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리플과 SEC의 싸움이 아니라 XRP랑 제도권의 전환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드리자면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풀어볼 핵심 중에 하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XRP로 벌금 납부하는 게 왜 가능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SEC가 이 XRP를 팔지 않고 보관을 하면은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조가 ETF 승인 그리고 희소성과 정책 수혜랑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팩트랑 정책 흐름으로서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로 벌금을 납부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XRP는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요, 거래소 상장도 많은 데다가 유동성이 풍부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SEC 입장에서도 현금처럼 환가가 가능한 자산이면은 실물로 납부를 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민간 기업들이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서 벌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죠. 그렇다면 XRP도 같은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XRP는 누구의 자산이 될까요? 미국 SEC는 정부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으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자산으로서 편입이 됩니다. 현금이든 간에 주식이든 간에 XRP는 모두 똑같이 국가 자산으로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SEC가 이 XRP에 대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벌금 수치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XRP를 디지털 전략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실크로드 사건 이후에 FBI가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경매에 붙인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 첫 번째 전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XRP의 그대로 적용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고, 미국 정부가 XRP를 보유한 채로 일정 기간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물량들이 정책적인 용도로 락업이 된다면 XRP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희소성이 상승을 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관리라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ETF 승인 그리고 제도권 편입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XRP가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ETF 승인 논리가 더욱더 강해질 거고요. 정책형 결제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더 현실화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관의 신뢰도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RLUSD 스테이블코인,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터페이스, ODL까지도 근본적인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쓰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가 정책 차원에서 승인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디지털 외환 준비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 XRP를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닐 겁니다. 미국 정부 자산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고, SEC가 이걸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면은 XRP는 국가 전략 자산 1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겠죠.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이라는 구조 변화를 읽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XRP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정말 묵직한 한마디 해주셨어요. 정답은 딱 하나다. 인내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답에 가까우신 말씀이겠지만요. 문제는 그 인내라는 단어 속에서 숨겨져 있는 긴 과정의 시간, 힘든 구간들, 오르락내리락 상승과 하락 반복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구간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견디고 버텨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투자 시장의 숙제입니다. 만약에 1년 뒤에 리플이 얼마까지 상승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답을 정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인내 자체는 너무나도 쉬워지겠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상승할 거니까. 떨어지든 말든 그냥 보유만 하고 계속 적립식 분할 매수 통해 가지고 모아나가게 된다면은 1년 뒤에는 상승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금보다도 최적의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게 은행 예적금이죠. 당연히 수익률은 낮지만 이번 고금리 때는 적금은 7에서 8%, 예금금리 5%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금리가 낮을 때는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이라는 것이 100% 얼마까지 상승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이라도 그 누군가가 이건 100% 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주변에서 무조건 멀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투자사에서 100%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인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과정 때문입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 당시 때를 생각해 볼게요. 비트코인, 리플까지 모든 코인들이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구간들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내라는 단어가 상승할 때 그 상승폭을 기다리는 그 상황들보다 지금처럼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인내 구간이 훨씬 더 힘든 법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락 구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인내 구간은 과연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상승할 때 그 행복한 인내 구간에서 내 것을 챙겨놓는 매매 습관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챙겨놓은 현금 비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승 구간에서 1,000만 원 수익 실현했으면은 이 수익은 말 그대로 여기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가 높아집니다. 나온 1,000만 원 수익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모르는 그 하락의 인내 구간이 찾아왔을 때 여기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추가 매수라는 활용도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해도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유롭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 매매 습관을 꾸준하게 키워나가셔야지 나중에 실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백날 첫날 이 내용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해버리시면은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면은 오를 때 더 오르겠지, 떨어질 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에 손절하고 나면은 갑작스럽게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상승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10분가량의 이 내용 설명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지켜봤고요. 대부분의 많은 개인분들께서는 비슷한 매매의 아쉬움들과 실수가 반복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쳐나가시면은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보다는 최소한 높은 구간에 속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통해서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서 이에 따른 XRP의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